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섯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조종미장 방수공사와 관련된 이제 내역 실습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자, 먼저 조종미장 방수공사와 관련된 시공 내용들을 간단하게 복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공 우리가 복습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1위 대가를 어떻게 1위 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같이 사례 프로젝트는 오피스텔이에요. 조그만 이제 사무용 오피스텔인데, 사무 업무용 뭐 오피스텔인데, 자, 사례 프로젝트 안에서의 그 조정 미장 방수 공사가 어떤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 이제 어떤 물량, 어떤 시공으로, 공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미장 방수공사, 오피스텔의 조정미장 방수공사에 대한 어떤 내역 실습 작업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시공 복습을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저랑 같이 수업을 안 했지만 그래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 되돌리는 차원에서 조정미장 방수공사와 관련된 잠깐만요. 여기 지금 펜을 하나 세팅을 하려고 조정미장 방수공사와 관련된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공사 보면 여러분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실습에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조정미장 방수공사. 자, 조정공사 보면은, 자, 조정공사는 벽돌이라든지 또는 뭐 시멘트 블록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돌이라든지 어떤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런 공사를 쌓아 올려 가지고 어떤 구조체를 형성하는 공사를 조적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게 우리 벽돌 공사,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또는 뭐 붉은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 올리는 그런 효과가 많이 그런 공사 내용으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벽돌 공사, 조적 공사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외장재로 쓸 때는 뭐 요즘에야 뭐 RC 구조로 해서 건물을 보통 짓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벽식 구조, 벽돌로 해가지고 벽돌 자체가 내력벽으로 짓는 그런 공정은 많이 적죠. 하지만 뭐 벽돌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벽돌로 구조체를 내력벽으로 하지 않고 이제 마감재 형태로 이제 쓰는 경우, 마감재 형태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붉은 벽돌이 많이 쓰게 되고요. 자, 뭐 붉은 벽돌, 뭐 점토 벽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점토 벽돌, 우리 보통 붉은 벽돌, 적벽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 벽돌이에요. 이제 시멘트 벽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실내 건축 공사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서 칸막이 벽을 주로 이제 물을 쓰는 공간이죠. 화장실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에 물을 사용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경량벽체를 사용하게 되면 내구성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런 공간에서는 방수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시멘트 벽돌로 구조체를 쌓고, 칸막이 벽을 쌓고, 그리고 방수하고 미장하고 뭐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로 마감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에서는 점토 벽돌을 많이 쓰고, 특히 마감재 형태를 많이 쓰죠. 요즘은 내력벽이나 구조재로서 쓰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내부에서 인테리어 칸막이 벽으로 쓸 때 시멘트 벽돌을 쓰고요. 또 점토 벽돌 같은 경우도 뭐 치장 벽돌로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벽돌들이 있어요. 고벽돌이라든지 뭐 전벽돌이라든지 이연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모지벽돌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특별한 약간 빈티지한 그런 느낌을 낼 때 좀 많이 마감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벽돌의 사이즈는 한번 보세요. 여기서 벽돌 사이즈가 중요한 이유는 벽돌 벽에 여러분들 벽돌의 벽 두께가 이 사이즈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벽돌 사이즈는 높이가 57, 60이죠. 그러니까 90, 가로가 190. 그래서 요거 벽을 이렇게 싸게 되면은 이제 190짜리 벽이니까 마감까지 포함해서 200짜리 벽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1, 2 쌓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90짜리 요쪽 면이죠. 요쪽 면을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버리면
이거를 이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라고 하는데, 저렇게 길이면으로 쌓게 되면은 벽 두께가 90이니까 마감 두께 포함하면 100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길이 쌓기 할 것인지, 마구리 쌓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워 쌓기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100짜리 벽, 200짜리 벽, 뭐 때에 따라서는 60짜리 벽, 세워 쌓기 하면 60짜리 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90짜리 벽, 100짜리 벽, 200짜리 벽, 그래서 0.5비 쌓기, 1비 쌓기라고 보통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면을 보고 파악을 해서 벽체의 두께가,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벽체의 두께가 뭐 200짜리인지 150짜리인지 또는 100짜리인지, 뭐 150짜리 같은 경우는 0.5비랑 1비 쌓기를 동시에 조합해서 쌓는 게 1.5비 쌓기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이렇게 붉은 벽돌, 치장 벽돌이라든가 전벽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 블록도 있어요. 시멘트 형태가 또 벽돌 형태까지 커진 거. 이거는 주로 이제 보강 블록이라고 안에다가 이형 철망 같은 거를 넣어서 보강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자재죠. 그리고 부자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벽돌 공사할 때는 벽돌의 장당 뭐 금액 이렇게 또 필요하지만,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몰타라든가 모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거기다가 또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부자재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간접 절약이라든가 또는 간접 인건비 형태로 내역서에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뭐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자재가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벽돌 조적 공사할 때 이제 인건비가 센 이유는 이런 부자재들 같은 것들을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자, 그 금액까지 포함해가지고 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뭐 세트로 이제 사게 되면, 세트로 자재를 구매하게 되면은 그냥 벽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결철물도 같이 이렇게 와야 돼서 보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벽돌이 막 전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철물, 특히 외장재로 쓸 때는, 벽돌을 외장재 마감재로 쓸 때는 벽돌이 외부에 팝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전도돼가지고 좀 위험한, 뭐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결철물도 상당히 중요한 거 있고. 대략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통줄눈이 있고 막힌 줄눈이 있고, 한번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요거죠. 여기 보면 아까 잠깐 설명했던 건데, 자, 0.5비 쌓기가 있고, 요게 지금 요게 0.5비 쌓기예요. 0.5비 쌓기 하면 여기 90이니까 이제 100짜리 벽이 이제 0.5비 쌓기입니다. 이게 0.5비 쌓기 9cm, 벽체 두께가 9cm고, 자, 1비 쌓기는 그 2배죠. 이제 길이면 마구리면이 이렇게, 길이면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죠. 여기 마구리면. 자, 길이면이 이렇게 보이는 면이니까, 자, 여기 200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벽에서 마구리면이 보이는 거죠. 이 벽 쪽에서 마구리면이고, 길이면이 이쪽에서 보이는 거죠. 자, 요 길이로 쌓게 되면은 200짜리 벽이 돼요. 그래서 19cm, 뭐 200짜리 벽. 자, 요게 1비 쌓기예요, 1비 쌓기. 그 다음에 1비 쌓기랑 0.5비 쌓기를 조합을 한 게 1.5비 쌓기. 이제 보통 우리가 벽체를 내력벽 형태로 벽체를 구성할 때는 뭐 이렇게 1비 쌓기라든지 2비 쌓기로 보통 하게 됩니다. 보통은 1비 쌓기로, 1.5비 쌓기로 우리가 많이 하죠. 저기 조적식으로 구조체 내력벽 형태 구조 단순히 칸막이나 치장이 아닌 구조벽으로 할 때는 이렇게 1.5kg 쌓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할 내용에서도 0.5비, 1비, 이렇게 1.5비 형태의 그 벽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나온 김에 여러분들 그 자료 보면은, 여러분 그 자료 중에 자, 오피스텔 조정 미사일 방수공사 실습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실습할 내용인데, 자, 밑에 보면은 이제 내역서가 있어요. 시트가 있으면 내역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여기 이제 물량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다가 채워넣기 할 때 지금 그 엑셀 파일이고요.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수량 산출서가 있고, 수량 산출서 같은 경우는 수량을 뽑을 때 근거가 되는, 이런 어떻게 산출했냐 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번 시간 말고 아마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같이 해볼 거고, 오늘은 내역서 작업할 건데, 그 밑에 보면 1위 대가 목록표가 있죠. 우측에, 맨 끝 우측에 보면 시트 1위 대가 목록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면, 자, 1위 대가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조적, 미장, 방수공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주요한 공정들이 있고, 그 공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과 재료비랑 노무비로 풀어놓은 1위 대가 표인데요. 자,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있죠. 맨 위에 보면 조적 쌓기가 있는데, 조적을 쌓긴 쌓을 건데, 어떤 벽돌이냐면 시멘트 벽돌을 쌓을 거예요. 시멘트 벽돌이 보통 치장과 관련 없는, 시멘트 벽돌은 보통
마감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내부에 화장실 공사라든가 또는 주방 같은 이런 물 쓰는 공사, 습식 공사에서 들어가는 이런 벽돌을, 시멘트 벽돌을 많이 씁니다. 자, 요 시멘트 벽돌 보면은 뭐 0.5B, 1B, 1.5B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께죠. 이게 지금 두께로 뭐 10cm짜리 두께인지 20cm짜리 벽 두께인지 뭐 아니면 30cm짜리 벽 두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요거 지금 이 조석쌓기, 이 조석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이제 실내 공사에서 중요한 조석쌓기 중에서 0.5B, 1B, 1.5B 이렇게 나눠졌는데, 자, 요거는 단위로 단위가 지금 제곱미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벽체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예요. 벽체의 면적을 계산해서, 그 벽체 면적이니까 인면을 계산하는 거죠. 인면을 계산을 하고, 인면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고, 이게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 제곱이라가 농부기가 바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오늘 실습할 거나 0.5B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실내에다 칸바이 공사 하다 보니까 두껍게 벽을 안 사고 그냥 10cm짜리, 9cm짜리 그 벽을 만들게 될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적산 시간에 아마 기초 적산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0.5B 1제곱미터에 0.5B 쌓기 하면은 몇 메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벽돌이? 75메가 들어가죠. 75메가 들어가니까, 그냥 이거를, 뭐, 이리대가를 풀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75메고, 장당, 뭐, 벽돌 한 장에, 뭐, 90원, 100원, 뭐, 80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100원 보고, 한 90원 볼까요? 보고, 100원 보면은, 이게 한 장에 100원이라고 한다면, 1제곱미터 하면 7,500원이죠. 근데 여기 지금 6,500원 돼 있는데, 요건 한 90원, 뭐, 이렇게 좀 보고, 좀 대량 구매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자, 75메가 제로비가 1제곱미터당, 제로비가 6,500원을 한다면 1.0B 같은 경우는 2배가 되겠죠, 그거에. 그래서 13,000원이고 1.5B 같은 경우는 요거에 3배가 되겠죠, 1B에. 그래서 제로비는 그냥 곱하기 하면 되죠. 곱하기 3 하면 되고, 자재비도 뭐 마찬가지죠. 자재비도 곱하기 2 하면 되는데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재비, 농업비 같은 경우는, 농업비 같은 경우는 0.5B로 1제곱미터를 쌌는데, 뭐, 27,300원이 했다면, 자, 1.5B로 그 벽체 2배로 두껍게 했을 때는, 그 곱하기 2보다 조금 작게 지금 처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업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일이 좀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맞춰서 금액이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농업비에 아니라 또 자재비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게, 부자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거를 뭐 제로비 또는 농업에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지금 그거까지 표현되어 있지는 뭐 않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뭐 이게 부자재 비용이 포함된다고 한다면 따로 빼거나 목록을, 근데 여기 보면은 이리대가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농업비 같은 데다가 살짝 가격 농업비도 살짝 끼워 넣을 수도 있다는 거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것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복습으로 올게요. 공사, 시공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자, 요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 벽돌을 어떠한 두께로 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도면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됐고, 다음 장으로 쭉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벽돌 쌓기 뭐 순서라든가, 쌓을 당시에 이제 필요한 뭐 시방수와 관련된 내용이죠. 물추김하고 하루에 쌓는 뭐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요. 자, 그리고 한번 복습하는 거니까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엽서 쌓기, 뭐 쌓기 종류가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림으로 보면 있죠. 이제 이게 이제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뭐 용어 쌓기는 구멍 뚫는 거, 원모 쌓기, 뭐 넷 쌓기. 우리가 보통 지붕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헌치 같은 거를 설치해서 헌치에 설치해가지고 마루판을 갖다가 이렇게 얹힐 때는 뭔가 걸쳐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RC구조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헌치를 내는데 그냥 벽돌을 내쌓기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창태 쌓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끊기 같은 거, 물이 이제 이런 데서 결로가 뭐 이렇게 물때가 생기니까 이제 물을 끊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창태 쌓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뭐 중간에 공간 쌓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RC구조하고 같이 이게 병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치장 쌓기, 밖에 있는 게 치장 쌓기라고 보면 되고, 치장 쌓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연결처물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고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영시 쌓기, 불식 쌓기, 미식 쌓기. 넘어가고, 우리가 뭐 내역하고 관계할 때는 좀 크게 관계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구조와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쌓기가 있죠. 자, 블록 쌓기는 벽돌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실내 마감 공사 할 때는, 실내 공사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한 것보다도 주로 뭐 구조체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경우 좀, 이 안에다가 이제 그 금속망이랑 금속이랑 콘크리트를 채워가지고 보강 블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강 블록 형태로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튼튼해서 이거는 뭐 건축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뭐 조적식 이거 쌓아 올려서 조적식 구조로 쌓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장마백 형태로 RC 구조에다가 계속 칸막이만 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강 블록존 안에다가 철을 이제 이렇게 안에다가 철근을 갖다가 세워서 놓고 그 안에다가 콘크리트 다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다져서 보통 이제 건축에서 쓰는 거니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한번 좀 보세요. 그 다음에 뭐 ALC 블록 같은 것도 있고, 요거 요즘 ALC 블록 많이 쓰죠. 이게 경량 이제 블록이죠. 경량 블록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시공하기도 간단하고 근데 가볍고, 그래서 기포 콘크리트를 증기 양생한 기포 콘크리트를 넣어가지고 가볍고 톱으로도 쓸 수 있고 자를 수도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죠. 당연히 가볍고 공기가 안에 많이 있으니까 뭐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꽤 우수한 편입니다. 자, 됐고 뭐 결함 한번 보시고 백화현상 있고 소수 볼게요. 미장공사 내용을 볼게요. 그리고 미장공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내역 실습할 때 미장공사가 들어가는데, 이제 방바닥 통미장이라든지 방통공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방바닥 통미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고름 몰탈이라든지, 보통 이 벽에다 우리 미장 바른 거 말고 보통 여기서 우리 공사에서 많이 쓰는 미장은 실제로 이제 바닥에다가 그림으로 봅시다. 사진이 있나요? 미장공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벽에다 보통 이렇게 바르는 걸 얇게 발라서 벽돌이 노출이 되는 게 별로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살짝 미장을 발라서 뭔가 어떤 마감을 바르기 위한, 뭐 도장이든 뭐 벽지든 뭐 다른 마감이 붙든 바탕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미장공사의 특징인데, 자, 건축에서 하는 보통 우리가 실내건축공사에서 하는 미장은 지금도 많이 쓰는 미장은 이런 그 바닥공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촬영 중에서 벽공사에서 쓰는 미장은 뭐 그렇게 많이 벽에도 할 수 있고 벽에도 많이 하죠. 이게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자, 오늘 여러분 수업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바닥 미장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디테일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 디테일 도면을 통해서 바닥에 어떤 미장 공사가 들어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보통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슬라브죠. 슬라브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서 여기까지 이제 보통 끝을 냈다고 보면, 요다음부터 이제 요 위에서부터는 이제 실내 마감 공사가 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아파트에 많이 사니까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자, 우리 바닥 완충제 같은 걸 넣어요.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차음하고 차폐할 수 있는 이런 완충제를 이제 보통 바닥에다 깔고, 자, 그리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바닥에다가 이제 이거는 지금 고름 몰타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공 순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고름 몰탈, 그 다음에 요거는 보호 몰탈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 몰탈은 요 이제 엑셀 파이프예요. 자, 엑셀 파이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사할 때 보통 공사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이 있죠. 바닥 레벨이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서, 이 슬라브에서부터 바닥 레벨까지는 뭐가 들어갈지 잘 몰라요.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요 지금 엑셀 파이프가 들어가는 공간은 주로 거실에는 엑셀 파이프가 들어갈 것이고, 또 화장실에는 또 엑셀 파이프가 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화장실은 또 이런 디테일이 아닐 거고, 똑같은 유닛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마감재가 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이 마감재가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이다. 타일을 여기다 깐다고 한다면, 우리가 타일을 깔 때 시공할 때 보통 우리 건비빔으로 해서 타일을 시공하게 되는데, 보통 이게 3cm 정도 확보가 있어야지만 타일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압착으로 한다면 뭐 1cm, 뭐 2cm도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3cm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타일을 눌러가지고 이제 그대로 붙여서 그 높이를 확보하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감이 타일이라고 한다면 뭐 3cm 정도 전에, 3cm 정도 전에 엑셀 파이프를 깔아놓고 엑셀 파이프에 대한 이제 보호 몰타를 해야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게 거실이냐 아니면은 뭐 전실이 그 화장실이냐, 또 화장실 전실에도 다를 수 있고, 화장실 전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타일이 바로 위에 붙어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좀 단을 낮춰가지고 타일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감의 높이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의 높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마감재가 뭐가 분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디테일 도면 같은 것들을 그릴 때,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계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지금 기포 콘크리트거든요. 기포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이 엑셀 파이프가 이 여기서 지금 난방을 하는 거잖아요. 난방열이 위로 올라가야죠. 그죠?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단열재 형태로 하기 위해서 기포 콘크리트를 치는 겁니다. 그냥 기포 콘크리트 치면은 이 열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층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요게 모자라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 구조체에다가 바로 엑셀 파이프를 심어 놓고 얇게 치고, 그리고 요 방통이라 해가지고 한 번만 딱 쳐놓고 이제 3cm 확보한 다음에 타일을 붙이는 이런 방법도 있고, 요거는 좀 마루로 보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디테일이 이제 플로링이 우드 플로링이에요. 우드 플로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3cm에 이게 뭐 고른 몰살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통에다가 바로 이렇게 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통의 높이를 요 지금 우드 플로링이 들어가기 전까지, 우드 플로링이 뭐 두께가 만약에 9mm라고 한다면 뭐 한 여유 있게 한 10mm나 11mm 정도 남겨놓고 방통을 딱 쳐놓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플로링 시공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 도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면 뭐 계획이 끝나고 나면 시공하기 전에 디테일 도면 그리는데, 자, 그런 것들을 딱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뭐 방통이라든지 기포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미장 작업이지, 바닥 미장 공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마감재가 뭐냐에 따라서, 또는 뭐 이렇게 난방이 들어가는지 뭐 이런 여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현장에 따라서.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여기 보면 견약 기포 콘크리트 공사가 있죠. 시멘트 발표지에 넣어가지고 그죠, 바닥의 높이를 맞추는 거죠. 높이를 맞춰서 어쨌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0 되는 레벨은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높이를 요 지금 미장으로, 기포 콘크리트로 미장 공사로 맞춰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기 있죠. 바닥 슬라브면이 있으면은 뭐 기포 콘크리트 한번 치고, 방통 치고, 그 다음에 마감 치고. 근데 마감을 칠 때도 플로링을 칠 수도 있고, 또 타일이 붙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 신축 말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기존의 마감재를 또 걷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막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또 셀프 레벨링이라고 하는 또 미장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의 미장 공사는 상당히, 그래서 뭐 우리가 설계할 때도 중요하지만 이런 디테일들만 그려야 되니까 실제로 공사할 때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뭐 생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더 두껍게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하는 거. 자, 그래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본 거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죠? 그래서 바닥 미장 공사의 종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벽 미장 공사가 있고, 바닥에 미장 공사를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매비커차를 불러다가 이렇게 펌프를 해서 쏘는 겁니다. 펌프를 해가지고 치면은 이제 자기가 알아가지고 어느 정도 레벨을 잡아주고, 이게 경량 기포 공사이고, 방통 공사도 비슷한 거죠. 방통 공사 같은 경우도 일단 기포 콘크리트 같은 거 쓰는데, 방바닥에다가 이제 마감을 하기 전에 통비장을 하는 거예요. 전체 비장을 하는 거예요. 통비장. 그 전체 바닥을 마감을 하기 전에 이제 그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마감에 필요한 높이를 맞춰가면서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미장을 하는 게 통미장 공사. 보통 방통이라고 하죠. 그다음 밑에 보니까 셀프 레벨링도 있네요. 셀프 레벨링은 마찬가지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거나 할 때, 또는 리모델링 공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 마감이 별로 이렇게 레벨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셀프 레벨링 공사를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방통 공사할 때 레벨을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왜냐면 방통이든 뭐 기포 콘크리트든 액체 형태로 뿌리잖아요. 액체 형태로 뿌리기 때문에 그게 굳으면서 수평을 자동적으로 잡아주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내역에서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거 보면 1대까지 내역에서 보면, 자, 보죠. 자, 미장 공사 있죠. 여기 미장 공사가 있는데 보면 바닥에 있고 벽체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손으로 우리 지금 뭐 주걱으로 이제 바르는 그런 미장을 얘기하는 거. 천장에도 바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벽지를 바르거나 어떤 마감을 도장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냥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보면 바탕 정리, 요거는 그냥, 요 바탕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 미장을 하기 전에 바탕을 한번 이렇게 있는 경우, 뭐 못자국이라든지 또는 뭐 거푸집 그 뜯어낸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손으로 미장하는 거고, 바닥에다도 할 수 있고. 자,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방통 관련된 게 나오죠. 밑에 보면 방통 관련된 게 나오는데, 자,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 기포 콘크리트 나오죠. 무근이라고 하는 이제 당연히 철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 두께, 높이를 100으로 할 때. 자, 이거 특징이 뭐냐면, 단위가 제곱미터가 아니라 루베예요. 루베로, 뭐 제곱미터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최적이잖아요.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두께를 뭐 6cm 할 때도 있고, 8cm 할 때도 있고, 여기는 이제 일단 100으로 본 거예요. 그 높이가, 그 H 높이가 100이라는 건 10cm예요, 10cm. 자, 10cm를 1제곱미터, 그러니까 10제곱미터 면적에다가 10cm를 하면은 10 곱하기 0.1이니까 1루베. 그죠? 당연히 평면이 이렇게 10m, 10m짜리 평면이 있다고 치면, 10m, 10m라고, 가로 10m, 세로 10m의 평면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높이를 0.1m, 즉 100이 0.1이죠. 0.1m만큼의 기포 콘크리트를 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죠, 100. 100에다가, 면적에다가 100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1 하면 10루베 13제곱미터의 그 기포 콘크리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가 루베로 갑니다. 루베 세제곱미터. 마찬가지로 200 같은 경우도 이제 루베로 가죠. 그러니까 금액이 재료비가 팍 올라가죠. 1루베면은 1m, 1m, 1m의 최적이잖아요. 그죠? 1m, 1m, 1m의 최적이니까 1세제곱미터의 우리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68,000원. 그 두 배니까 뭐 당연히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이제 농업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칠 때는 사람이 뭐 삽으로 치는 게 아니라 장비, 레미콘을 가져와서 펌프기로 올려가지고 이제 물처럼, 액체처럼 뿌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작업에 대한 농업이. 그래서 1루베당 작업이죠. 농업비가 좀 세죠. 자, 그 밑에 뭐 셀프 레벨도 있네요. 셀프 레벨은 주로 이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이제 공사할 때. 자, 고름 몰탈. 자, 고름 몰탈은 뭐 마감재를 붙이기 전에 고르는 거예요. 평평하게 고르는 몰탈이라고 하는 거. 자, 고름 몰탈도 있고, 요거 중간에 이제 요것들, 우리 무근이라든가 이런 거 칠 때, 중간에 어떤 구조적으로 안정을 하기 위해서 메시망 같은 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자, 그거에 대한 금액, 설치비. 그 다음에 방수죠. 이제 방수를 먼저, 시공을 먼저 볼까요? 뒤에 보면, 이제 방수공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오네요. 여기 방통공사예요. 여기 지금, 자, 방바닥 통미장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호수로 액체 형태의 기포 콘크리트를 뿌립니다. 그래서 보면 와이어 메시망 있죠? 와이어 메시망이 중간에 이렇게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요거 메시망이라든가, 요런 지금, 검은색 된 PVC 망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뿌리면 더 잘 붙겠죠. 그래서 그대로 말려놓으면 이렇게 수평 몰탈이 돼가지고, 요거는 보통 우리가 에폭시 몰탈 해가지고 여기다가 에폭시까지 마감하게 되면 이렇게 뭐 카페 같은 거 요즘 에폭시를 많이 하잖아요. 자, 이것들이 다 요거 지금 시멘트 요거 방바닥 통미장 할 때 그대로 한 상태에서 에폭시만 가지고 코팅만 한번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셀프 레벨링 하고 계시네요. 요거는 이제 교방기로 섞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현장에서 이게 뭐 몰탈하고, 요거는 이제 시멘트 몰탈 페이스트죠. 페이스트에다가 여기 지금 에폭시 뭐 여러 가지 뭐 교방기라고 해가지고 중간에 액체를 두 개의 종류를 다른 종류가 섞이면 그때부터 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셀프 레벨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사진을 보니까 좀 이렇게 편하죠. 자, 그다음에 방수공사 관련된 거. 그래서 방수공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공사, 미상공사, 그다음에 방수공사는 왜 같이 붙여놓냐면, 자, 이거는 한 공정입니다. 한 공정으로 한 팀에서 보통 작업을 많이 해요. 방수공사만 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방수공사만 따로 하는 경우는 보통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방수팀만 와가지고 방수만 한번 처리하면 되는 그런 상태이고, 철거한 다음에 방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신축할 때는 조적을 싸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벽체도 조성하고, 미장도 하고, 바닥에 레벨도 맞추고, 그러면서 방수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팀이 보통 하기 때문에 조정민사 방수공사는 한 공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수공사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뭐 방수제는 여러 가지가 뭐 방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수업 시간에 배울 방수는 액체 방수, 액방이죠, 액방. 보통 상세에서 많이 쓰는 액체 방수. 자, 몰탈에다가 몰탈, 혼합한 몰탈을 그냥 뭐 방수제를 포함한 몰탈을 덧바르는 거예요. 덧바르는 게 있고 우리가 하는 건 액방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도막 방수 같은 것도 있죠. 도막 뭐 아스팔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레탄 방수라든가 아스팔트 방수. 보통 이제 몇 번씩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도막을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것들 몇 번씩 발라가지고 도막을 형성해서 하는 방수가 있다. 이거는 조금 방수로 보면 좀 우수한 그런 형태이죠. 액방 같은 경우는 이거 시멘트가 크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랙 자체에서 누수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도막 같은 경우는 크랙이 간다, 시멘트라든가 골조에 크랙이 간다 하더라도 자체의 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방수라든가 이런 거가 조금 더 안정이 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게 도막 방수를 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트 방수는 아예 그냥 이렇게 시트를 붙이는 거예요. 뭐 비닐 종류, 롤 형태의 어떤 시트를 발라가는 방수이다. 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1위 대가로 보면 볼까요? 이제 방수의 1위 대가를 보면, 자, 방수 턱이라는 게 또 있죠. 방수가 물이 넘어가면 안 됩니까? 벽도 하나 싸가지고 방수턱을 조성하는데, 오늘 여러분 실습할 때 여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적어놓은 거고, 이제 바닥에다 액방, 우레탄 방수. 액체 방수만 한번 하면 되지만, 아마 오늘 여러분 실습에는 우레탄 방수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기 있고. 방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바닥에다가 보호 모터를 하게 돼 있어요. 방수층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제 보호 모터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방수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보통은 타일을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 보호몰타 과정을 막 생략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타일을 붙이기 위한 그 밑에 든비빔한 그 몰탈 자체가 보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수층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미 보호하고 한 번 더 중복공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 하고는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1위 대가 목록까지 같이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실습할 오피스텔에 공사 어떤 조성미자 방수공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도면으로 보고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